이제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인문학으로 도시를 말하다. 저는 도시를 연구하고 도시에 관한 글을 쓰고 있으며 도시에 관한 책도 썼습니다. 근데 오늘 이 강의를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참 제가 학장한 지 지금 2달 조금 넘었는데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행해졌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분야인데 말하기가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두렵습니다. 도시라고 하는 게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도시는 많을 겁니다. 인간은 호모 우르비누스라고 하죠. 도시를 만드는 인간이라고 그래요. 뭐 여러 가지 호모 사피엔스도 얘기하지만 도시를 만드는 인간. 그렇죠.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도시에 관한 생각은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도시도 말하기 힘든데 인문학은 더 어려워요. 제가 인문대 교수인데 밖에 나가서 인문대는 교수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말로만 한다 이거죠. 사람들이 실천성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게 이공계 쪽에서 얘기하는 분들이 요새는 융복합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뭘 해보라고 하니까 모여서 얘기할 때 가장 처음에 만나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진짜 인문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토대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한다든지 어떤 비전 제시라든지 이런 쪽은 인문학적 사유가 필요합니다. 도시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더더욱이나 인문학으로 도시를 말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앞선다는 얘기입니다. 인문학 누구나 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정신을 고귀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는 학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인간에게 내재된 특성을 탐구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하기 때문에 고귀한 학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문학이 길을 잃었습니다. 저기 보니까 저 인문대 교수님들이 많이 와 계시네요. 특히나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우리 불문과 교수님들이 많이 와서 응원해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제가 하나의 알레고리로 이걸 선택을 했는데요. 인문학의 현 주소인 것 같아요. 우리 부학장님께서 언어경관이라는 표현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좋은 표현을. 그런데 요새 많이 쓰는 옥외 광고 이런 것은 너무 법적인 냄새가 나고 언어경관이라는 표현을 쓴다는데 도시에서 경관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게 인문학의 도시의 현 주소이자 인문학의 현 주소인 것 같아요. 수많은 담론은 쏟아지는데 누가 뭔 말을 하는지 그 담론은 서로 부딪히고 뭔가의 시너지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냥 혼자 떠들어대는 그런 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문학이 왜 이렇게 길을 잃었느냐? 효율과 시장만유의 풍토 때문이라고 얘기를 남의 탓으로 먼저 돌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이 엉망이거든요. 인문학 지능의 요람이어야만 되는데 대학이 이 시장만능주의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모든 걸 학생들의 취업 문제로 따집니다. 물론 여러분들 요새 인문학을 얘기할 때 실체로서의 인문학을 얘기하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요새는 방법으로서의 인문학을 얘기를 하면서 취업 문제를 한다는 거죠.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제 연구실과 같습니다. 인문학은 이렇게 구석진 곳에 처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그림을 선택을 했습니다. 대학이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오염이 되어 있느냐? 조금 말씀드렸던 취업률이 낮다는 거죠. 근데 대학마저 인문학을 외면해버린다면요. 어떻게 되죠?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인문학이 마냥 위기에 빠져 있는 것만은 절대 아닙니다. 인문학이 요새 최근에 보면요. 도시 조성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 설계라든지 특히 도시 재생 문제에 많이 사용이 돼요. 자, 인문학이 이렇게 도시 조성의 근간이 된다는 얘기는
시민의 정체성 문제, 아니면 도시의 경쟁력 제고 문제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지렛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사례들도 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도시와 인문학의 관계는요? 도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의 정신이 시공간과 함께 이게 도시의 역사와 이야기 그리고 정체성에 배어 있을 때 말 그대로 도시의 존재 이유는 있는 겁니다. 그때 발현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겪어왔던 시간과 공간의 문화사는 분명히 도시와 인문학의 불가분성을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인문학을 얘기할 때 인간의 문의를 기록하는 학문이라고 그래요. 인문 할 때 이 문자는 문의 문자이고요. 기록할 때 이 문자는 기록할 문입니다. 그럴 문이기도 하지만요. 그러니까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문의를 기록한다는 거죠. 인간의 문의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의 삶의 양식이라든지 다양한 게 있겠죠. 자, 이런 인간의 삶의 흔적, 삶의 문의, 이게 켜켜이 누적되어 있는 공간으로서의 도시, 이게 바로 도시는 인문학적 텍스트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도시 읽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도시 텍스트 읽기를 얘기해요. 거기서 얘기하자면 도시 텍스트를 누가 읽느냐? 일반 시민이 읽어야 되는데 시민의 자격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다음 일주일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시면 듣게 됩니다. 믿기를 하는데 안 무시네요, 여러분들이. 자, 도시가 인문학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는 이유. 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인문학적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을 잘 쓰셔야죠. 그렇죠? 도시의 인문을 잘 새겨야만 됩니다. 다음 백과사전에 따르자면요, 인문과 인문을 제가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다음 백과사전에서 이 인문을 얘기할 때 인간의 변화를 인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변화는 천문이고 땅의 변화는 지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지문 역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지문, 이 지문과 땅의 기록으로서의 지문과 땅의 문의로서의 지문이 있거든요. 땅의 문의가 뭐죠? 터무니입니다.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죠. 그게 바로 근본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터무니를 지워버리는 게 바로 어떤 거죠? 도시 재생이 아닌 도시 재개발을 하면서 서울에서 지금 현재 감옥 갔다 나와 계신 이명박 씨가 했던 뉴타운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터무니를 지워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도시를 조성하는 거죠. 이런 것은 터무니없는 짓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새겨진 문의가 있고 그건 하나의 텍스트로서의 이것을 지워버리고 새로 쓰겠다는 건데요. 그럼 뭘 새로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 얼굴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제가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인문을 인간의 변화를 인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나중에 인간다움이라는 뜻인 라틴어 휴마니타스를 번역하면서 이걸 인문이라고 썼고요. 나중에 이게 인간의 문화와 문명을 가리키는 말로 바뀝니다. 변했다는 거죠. 따라서 인문은 인간의 문의가 쌓여서 이루어진 인문은 인간의 변화죠. 그리고 이게 인간의 문화와 문명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인간의 변화, 인간의 문화와 문명은 인간의 변화가 누적되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문은 무엇을 이루어지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인간의 문의가 누적되어 인문이 됩니다. 인문학적 텍스트로서의 도시는 말 그대로 인간의 삶의 방식을 조직하는 공간입니다. 자, 인문이 쌓이게끔. 그런데 그러니만큼 도시성의 본질은 인간 우선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